이혼 서류에 서명한 그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져준 건 이 낡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이 가방. 그런데 오늘 우연히 열어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단서가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야 할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김지혜, 34살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3년간 사랑했던 남편 민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서 8년 연애, 5년 결혼, 정말 달콤한 시간들이었죠. 민수는 성격이 과묵한 편이었고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죠. 하지만 그런 그가 진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지? 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따뜻한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3년 차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첫 번째 단서는 시간이었어요. 평소 정확히 오후 6시에 퇴근하던 민수가 갑자기 9시, 10시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조금만 참아줘. 민수가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두 번째 단서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수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절대 쓰지 않는 달콤한 장미향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 회식이 있었어. 여자 동료들도 많이 왔고, 민수가 대답하면서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항상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믿어줬어요. 13년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단서는 핸드폰이었어요. 민수는 평소에 핸드폰을 아무렇지 않게 식탁이나 소파에 두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꼭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죠. 여보, 누구 전화야? 회사 사람이야. 일 얘기라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회사 전화를 받을 때도 제 앞에서 받곤 했는데 왜 갑자기 숨어서 받는 건지. 그리고 네 번째 단서가 나타났어요. 민수의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단정하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 셔츠를 사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요즘 갑자기 꾸미기 시작해? 그냥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해서. 민수의 대답이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뭔가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추궁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지켜보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민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가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응그레로만 대답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걸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화면을 보게 됐어요.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신자 수연. 메시지. 오빠 고마워. 오늘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내일도 볼 수 있을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3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퇴근, 향수 냄새,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 달라진 옷차림.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민수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제 얼굴을 보고 모든 걸 눈치챘나 봐요.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수연이가 누구야? 왜 그 여자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해? 내일도 보자고 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됐어요. 13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됐어? 언제부터였어? 지혜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 얼마나 됐냐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회사 후배인 수연과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감정이 생겼다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5번째 단서가 모든 걸 뒤바꿀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지혜야,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바람 피우고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람을 피우고서 사랑해서 그런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너를 위한 거야.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민수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더 화가 났어요. 뻔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 남았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가 집 앞에 와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올라오지는 않고 그냥 한참 서 있다가 가더라고요. 한 번은 베란다에서 내려다봤는데 민수가 집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람 피운 사람이 왜 우는 건지. 그리고 가끔 커피와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문 앞에 두고 간 적도 있었어요. 쪽지도 함께 있었죠. 지혜야, 건강 챙겨. 너무 안 먹지 마. 곧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람 피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죄책감 때문인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3개월 후 민수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날 민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말랐더라고요. 볼이 쏙 들어가고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마치 큰 병을 앓는 사람 같았죠. 지혜야,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것 같아. 민수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어요. 그래, 빨리 끝내자. 서류에 서명하면서 민수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자꾸 뭔가 말하려다 참더라고요. 서명을 다 마쳤을 때 민수가 낡은 가죽 가방을 내밀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쓰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이거 네 거니까 가져가. 내 가방이 아니잖아. 네 가방이잖아. 아니야, 네 거 맞아. 그러니까 꼭 가져가야 해.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마치 생명을 걸고 부탁하는 것 같았죠. 됐어. 필요 없어. 너랑 관련된 건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
지혜야, 제발. 이거 하나만 가져가줘.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민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결국 받긴 했어요. 그리고 지혜야, 정확히 3년 후에 이 가방을 열어봐줘. 그때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정말 이상한 말이었어요. 3년 후에 가방을 열어보라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마지막까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지혜야, 나를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그 길로 민수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민수 생각을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구석 깊숙한 곳에서 그 가방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채로 있더라고요. 순간 민수의 말이 떠올랐죠. 정확히 3년 후에 이 가방을 열어봐. 스마트폰으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정말 정확히 3년이 지난 날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 설마 진짜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을까? 손이 떨리면서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박스,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죠.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민수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꼭 보세요. 편지를 펼쳐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민수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거든요. 지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정말 3년이 지난 거구나. 나는 지금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지혜야, 수연이와의 일부터 설명할게. 너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완전히 달라. 나는 작년 2월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하셨지. 수연이는 병원에서 만난 같은 환자야. 그 애도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나는 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 너는 분명히 모든 걸 포기하고 나만 돌보려고 할 텐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일 같았어. 너는 아직 젊고 예쁘고 앞으로 행복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왜 늦게 들어왔는지, 왜 말랐는지, 왜 얼굴이 노랬는지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편지는 계속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수연이와 만난 건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뿐이야. 혼자 받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같은 처지인 수연이와 서로 의지했던 거야. 그 애는 가족이 없어서 나를 오빠처럼 따랐거든. 내가 본 그 메시지들. 오빠 고마워. 오늘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는. 항암 치료가 잘 끝났을 때마다 수연이가 보내던 격려 메시지였어. 그의 나름대로 우리 둘 다 힘내자는 의미였던 거야.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편지 내용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향수 냄새는 병원 소독약 냄새를 감추려고 뿌린 거였어. 집에 가서 너에게 병원 냄새를 맡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온몸에서 약 냄새가 나거든. 전화를 다른 방에서 받은 건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 검사 결과나 치료 일정 같은 너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었지. 옷차림이 달라진 건 치료 때문에 계속 살이 빠져서 기존 옷들이 안 맞았거든. 그리고 너에게 티나지 않게 하려고 좀 더 신경 썼던 거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었어요. 제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위한 배려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말에 나간 건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수연이와 함께 치료 후 몸조리를 하러 간 거였어.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해져서 같은 처지인 수연이와 서로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던 거야.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본 건 치료법이나 병원 정보를 찾아보느라 그랬던 거고, 말수가 줄어든 건 너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워서였어. 눈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그를 몰라줬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나는 너를 속인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주게 됐구나. 정말 미안해, 지혜야. 편지를 읽으면서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혼자서 그 큰 병을 감당하면서도 저를 위해 연기를 해야 했던 거잖아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더 이상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지혜야, 이혼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나 때문에 내 젊음과 행복을 낭비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라고. 박스 안에 있는 통장에는 5억 원이 들어있어. 우리가 아이 낳으면 대학 등록금과 각종 비용으로 쓰려고 몰래 모았던 돈이야. 치료비로 써야 했지만 이미 늦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 나 대신 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써줘. USB에는 내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 꼭 보고 행복하게 살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박스를 열어보니 정말 통장이 있었고 USB도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화면에 민수가 나타났는데 너무 많이 말라 있었어요. 눈도 푹 들어가고 뺨도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위해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지혜야,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야. 영상 속 민수의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어요. 미안해, 지혜야.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그래서 상처를 주게 돼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이 선택이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해. 너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그때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나를 좋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민수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를 위해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감췄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수연이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에게서 받았던 번호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 저는 민수 전부인 지혜라고 해요. 아, 지혜 언니시군요. 연락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도 많이 아파 보였죠. 전화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민수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니, 민수 오빠는 이혼하고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언니 이야기만 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3년 후에 가방을 열면 모든 걸 이해해 줄 거야. 그때 내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고요. 수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오빠는 정말 언니만 생각했어요. 치료받을 때도 계속 지혜가 알면 어떡하지. 지혜가 걱정할까봐 이런 말만 했거든요. 저도 그런 오빠가 안타까웠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아픔을 감추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요. 수연 씨는 어떠세요?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네, 다행히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오빠가 끝까지 제게 힘이 되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수연이와 통화하면서 민수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 뭔지, 진짜 배려가 뭔지를요. 민수는 저를 속인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아프지 않기를, 걱정하지 않기를,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만약 그때 민수가 병을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분명히 일을 그만두고 민수만 돌봤을 거예요. 밤새 간병하고 병원을 따라다니고 함께 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거고요. 민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오해받는 걸 선택한 거죠. 저를 미워하게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다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실 건가요?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때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위해 감추고 있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너무 늦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정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민수가 남겨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카페 말이에요. 민수가 좋아하던 원두로 커피를 만들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카페 이름은 민수의 마음으로 지을 예정이에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 진짜 마음을 이제서야 알았어.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지. 이제 알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내가 남겨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게. 약속해.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다면 의심하기 전에 대화해 보세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둘째, 서로를 믿는 마음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오해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세요. 더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